오늘은 그 수세보온을 한 2시간 내지 한 3시간 이하로 단숨에 하루 저녁에 다 이해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세보온을 뭐 하루 저녁에 한다는 게 남들이 들으면 참 웃을 일인데, 또 내용을 알고 보면 하루 저녁에 못할 일도 없고 또 복잡한 것 같은데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이해하면 헷갈릴 것도 하나도 없고, 특히 소음인편이 제일 어려운데, 소음인편 같으면 부자를 어떤 경우에 쓰는가, 또 삼음병은 어떤 거고 삼양병은 어떤 거라는 상한론에서 전제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작하면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뭐 20-30분 내에 소음인편 전체를 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만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수세보온을 다 이해한다고 해서 뭐 만병을 치료한다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수세보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던 의안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메르스나 사스나 또는 급성 열성 전염병,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요즘 같으면 탈수가 일어났을 때, 설사병이 심해졌을 때 막말로 링게루 수액제제를 딱 쓰면은 바로 어린이가 살아나죠. 설사 났을 때. 수액제제가 지금도 뭐 링거액 같은 게 없으면 어린이가 무수히 죽어갈 겁니다. 탈수로. 어린이는 체중이 적기 때문에 설사 조금만 심하게 해도 전해질 부족이라든가 이 설사로 인해 가지고 전해질 부족이 와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만은 탈수로 인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었고, 구한말에 나라는 망해가고, 그렇게 이제 그 탈수로부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던 의안들이 수세보온입니다. 그래가지고 탈수를 막기 위해서 부자를 썼고, 부자를 왜 쓰게 되고 어떨 때는 부자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세보온을 이해하면 외관병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외관병이라 그러면 감기라든가 뭐 비염, 천식, 뭐 기침 이런 그 호흡기 질환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설사병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설사병을 이재마가 치료를 하셨으니까, 동무 이재마께서 설사병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외감이나 설사병, 위장병 이런 데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수세보온을 아무리 완벽하게 이해해도 관절염이나 당뇨병이나 두통이나 오십견이나 이런 거를 절대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그거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수세보온이 완벽한데 수세보온만 알면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세보온을 내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세보온을 아는 사람은 외관병과 설사병을 다스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수세보온을 이해를 못할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수세보온을 이해를 못할까? 저도 물론 옛날에 이해를 잘 못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상한론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상한론에 대한 이해. 무슨 말이냐? 삼양병은 무엇이고 삼음병은 무엇인가? 그 중에 소양병은 뭐고, 삼양병도 태양, 양명, 소양, 태음병도 삼음병도 태음, 소음, 거름, 이 세 가지가 있죠. 삼음병과 삼양병은 어떻게 다르고, 삼양병 중에 세 가지는 어떻게 다르고, 삼음병 중에 세 가지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수세보온을 이해하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양병은 뭔가요? 삼양병은 매우 쉽습니다. 삼양병은 열나는 병이 삼양병입니다. 열나는 병이 삼양병입니다. 그럼 삼음병은 무엇인가? 삼음병은 몸이 차져서 설사하는 병이 삼음병입니다. 열나는데도 세 가지 그레이드가 있고, 설사하는데도 세 가지 그레이드가 있고,
열나는 병도 세 가지로 나눠서 처방을 달리했고, 설사하는 병도 세 가지로 나눠서 처방을 달리하였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좀 아쉽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이재마께서 정식적으로 한의학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이건 뭐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무면허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의학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수제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울광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울광병이라는 게 기존의 한의학에서 전혀 쓰지 않던 용어예요. 그냥 양명병이라고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문제인데, 양명병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위장관에 열이 차가지고 대변을 못 보는 게 양명병입니다. 위장관에 열이 차서 대변을 못 보는 병이라고 양명병이라고 했으면 너무나 쉬웠을 걸, 울광병이라고 했죠.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는 병, 뭐 이렇게 보이죠.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양명병이라는 게 위장관에 열이 차가지고 대변을 못 보는 양명병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망냥병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망냥병은 한의학에 우리 망냥이 있죠. 기허도 있고 뭐 양허도 있고 망냥도 있고 다 있죠. 양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양기가 망가지면 우리 몸을 고섭하지 못해요. 걷어먹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수분이 술술 새나가요. 몸에서 수분이 피부로 물이 막 쑥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로 새냐, 냅두면 죽어버리는 정도로 수분이 몸에서 탈수가 되는 거예요. 피부로. 그래가지고 망양초증에 가만 냅두면은 망양중증 말증으로 가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죽냐? 수분이 피부로 새서 죽는 거예요. 탈수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부로 수분이 새는 걸 막기 위해서 상한론에는 뭐를 썼습니까? 피부로 땀이 셀 때 썼던 처방이 있잖아요. 게지탕이죠. 게지탕이고 상한론에서 게지탕을 상한론의 맨 첫 처방이 게지탕이잖아요. 게지탕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개체와의 그 경계가 허물어져서 내 몸에 있는 물이 마구 새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계 지어주는 처방이 게지탕이에요. 근데 이제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땀을 막는데 게지탕 좋다. 그러면 게지탕 좋은데 땀 막는 데는 환기가 최고 아니냐. 환기 새도 넣자. 이거 반대할 사람 있어? 반대하는 사람 손 안 들어봐요. 이제만 그래서 환기 새도를 넣었어요. 그게 환기 게지탕이에요. 그게 망양초증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양초증에 환기 세돈을 넣어가 썼는데, 게지탕에다 환기 세돈을 넣었어요. 환기 세돈을 넣어가지고 쓰면은 땀이 멎을 줄 알았는데, 땀이 멎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또 병이 더 깊어져가지고 땀이 더 새네. 땀이 더 흘러. 그러면 더 강하게 열을 꺼주고, 열 때문에 땀이 새는 거니까 열을 꺼주고 땀을 막을 수 있는 보중익기탕 인삼환기가 3돈 들어가는 처방을 쓰는 거예요. 인삼환기가 3돈씩이나 강력하게 위기를 이렇게 보해가지고, 또는 열을 꺼가지고. 인삼은 청열약입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삼은 역대로 청열약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온성의 약재로 바뀌었냐? 이 시즌의 본초 강목에 온으로 기재된 이후로 모든 본초서에 다 온으로 기재됐습니다. 이 시즌 이전까지는 전부 인삼은 청열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감에 썼습니다. 인삼 페독산, 삼소음, 이게 전부 인삼이 감기약으로 썼고 외감약으로 썼습니다. 인삼 페독산 맞죠? 인삼 페독산에다 인삼 빼고 현계방풍명계 형방페독산이잖아요. 오리지널이 인삼 페독산입니다. 인삼은 외감약입니다. 원래부터 감기에 썼습니다. 역질에 썼고요. 인삼이 보약으로 엄보하는 약으로 이 돌변한 거는 이 시즌의 본초강목 이후입니다. 신농본초경에도 성질이 차다고 나오고 외감병에 쓰는 그런 조치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동무이제마께서 인삼을 열날 때 썼습니다.
외감약으로 썼고 청열약으로 썼습니다. 인삼은 항상 열이 날 때 썼습니다. 열을 끄기 위해서. 열이 많아서 땀이 나고, 땀이 나서 양기가 망가지고, 양기가 망가져서 피부로 수분이 새 나갈 때 인삼 한기 세 돈으로 가지고 강력하게 틀어막아 보려고 했던 게 이재만의 생각이에요. 인삼 한기를 세 돈씩 쓴다는 거는 엄청나게 용량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약값도 많이 나오겠죠? 예. 어쨌든 망향초증에는 피부로 땀이 새기 시작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환기 세 돈을 넣어가지고 게지탕에다 환기 세 돈을 넣어가지고 환기 게지탕을 써가지고 피부에 땀을 막아보자고 한 게 이재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막아졌으면 다행이고 안 막아져가지고 1차 관문에서 막지 못했으면 망향중증으로 넘어가는 거죠. 망향중증으로 넘어갔을 때는 보증이기탕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 승양이끼탕, 승양이끼 부자탕 이렇게 이제 병증이 진행이 되는데 울광을 먼저 말씀드리고 승양이끼탕과 승양이끼 부자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울광병이라는 것은 뭐냐? 삼양병은 어차피 열 나는 병인데 망향병은 피부로 수분이 새 나가가지고 탈수에 이르러서 죽을 수 있는 병이 망향병이었어요. 탈수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병. 그냥 땀 좀 나고 뭐 몸이 피곤하더니 땀이 많이 나고 또는 몸이 좀 괴로워서 좀 헛땀이 좀 나고 또는 갱년기 장애처럼 땀이 좀 나가지고 좀 화끈거리고 불편하다. 이런 땀이 아니에요. 이 망향증이라는 거는 치료 안 하고 냅두면 죽어버리는 병이에요. 탈수로 죽어버리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땀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땀이 나는 원인은 뭐냐면 열 때문이다. 그래서 환기게지탕을 첫중에는 쓰고 중증에는 보증인기탕을 써가지고 인삼환기로 가지고 청열을 했습니다. 환기도 사실은 청열약으로 쓰였어요. 환기가 청열약인 것도 여러 가지 그 증거가 나와요. 이재만은 인삼도 청열약이고 환기도 청열약으로 썼어요. 실제로요, 소음인에게 환기를 쓰면 청열작용을 합니다. 환기가 이뇨작용을 하는 거 알고 있죠? 환기의 약효에 제일 중요한 건 이뇨작용입니다. 수분이 피부로 새는 것을 소변으로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이 원래 나갈 길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피부로 새는 거는 망향인데 소변으로 새는 거는 정상적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환기의 약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뇨작용이 제일 핵심이에요. 이뇨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염증도 빼고요. 염증은 붓는 게 염증이죠. 붓고 벌개지고 염증의 3대 그 증상이 붓고 열나고 발적, 레드니스, 스웰링, 또 뭐예요? 뭐 붓고 발적, 하여튼 뭐 통증, 통증 열, 피버, 좀 유식하게 말해볼까요? 레드니스, 피버, 스웰링 이렇게 되죠. 그 중에 부종을 확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환기를 쓰면. 그래서 환기가 염증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체질을 쓰면 온보하고 말하자면 따뜻한 약으로 작용되는데 소음인에게서는 인삼 환기조차도 찬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고 부종을 빼주기 때문에 환기가 부종을 빼줘요. 염증을 빼주고. 그래서 환기가 소변으로 이뇨시킨다는 것이 피부로 새던 수분이 소변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환기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망향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인삼환기를 세 돈을 쓴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약을 쓰는 겁니다. 한 돈만 써도 청열작용하는데 세 돈씩이나 썼다 이거죠. 그것도 환기라 인삼을 한 개만 쓴 것도 아니고 인삼환기를 둘 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울광증을 말씀드리면 울광이라는 거는 한의학적 용어로 우리는 뭐 같은 용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정식적인 그 상암론도 배웠고 정상적인 교육을 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울광병은 대변을 못 보고
위장관에 열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위장관의 열 때문에 대변을 못 보는 증상이니까 이거는 양명병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 가지고요, 대변을 못 봐 가지고 열이 극심해 가지고 울광병이란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대변 자가 중독증입니다. 똥독이 올라가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게. 대변을 못 봐 가지고. 그래서 이 방법은 간단해요. 성기탕 쓰는 거예요, 성기탕. 원래는 성기탕을 써야 되는데 성기탕을 대왕을 써버리면, 소민이 대왕을 쓰면 원기가 상하기 때문에 대왕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게 뭐냐면 또 인삼을 쓰는 거예요, 열을 내리기 위해서. 인삼이 2돈 들어가는 인삼이 2돈 들어가는 뭐죠? 맨 처음에 망향초증에 쓰는 게 뭐예요? 청군계지탕이죠? 망향초증이 아니고 울광초증. 울광초증에는, 울광증은 땀은 안 나고 대변을 못 보는 거예요. 망향증은 땀은 나고 나중에는 소변도 안 나오는 거죠. 망향증은 어쨌든 피부로 수분이 너무나 많이 로스돼 가지고 탈수에 이르고 있는 게 망향증이고, 울광증이라는 거는 대변을 못 보고 땀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땀은 나게 해야 되고 대변은 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울광초증에 발한제로 쓰는 게 뭐냐면, 마왕 못 쓰잖아요, 소민한테. 마왕 쓰면 원기가 확 상하겠죠, 소민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천궁을 쓰는 거예요, 천궁. 천궁이 신원 해표지잖아요, 맞죠? 천궁이 해표제인 거는 여러분들 다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지탕을 쓰되 천궁 계지탕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궁으로 가지고 미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삼 2돈이 들어가는 뭐죠? 울광병에 쓰는 거. 울광병에 쓰는 거 생각 안 나요? 나도 생각 안 나네, 갑자기. 팔물군자탕. 네, 팔물군자탕. 그러니까 울광초증에는 땀이 안 나니까 땀을 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천궁계지탕을 썼고, 천궁의 발한력을 이용했고, 울광중증에는 팔물군자탕을 썼죠. 팔물군자탕은 인삼이 2돈 들어가는 건데, 팔물군자탕보다가 더 심하게 변을 더 못 보고 열이 더 극심하게 위장관에 찼을 때는 울광말증이라 그래요. 울광초증은 천궁계지탕으로 발환시키고, 울광중증은 팔물군자탕으로 가지고 말하자면 사하시켜 보는 거예요. 변을 나가도록 해보고, 거기서도 실패하면 인삼을 10돈 들어가는 처방이 있어요. 10돈 들어가는 처방. 독삼 팔물군자탕이라 그래요. 그래서도 대변이 안 나오면 그때 파도를 쓰는 거예요. 파도는 매우 뜨거운 약이면서 사하작용을 가져요. 그래서 소민의 차가운 위장을 다치지 않는 거예요, 파도가 뜨겁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울광망량은 이해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울광망량은 어쨌든 땀이 나면서 피부로 수분이 빠져나가가지고 망가지는 병은 망량병이라고 했고, 열이 극심해가지고 대변을 못 보고 땀이 안 나는 병은 울광이라고 했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열이 극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열을 끌 때 뭐를 썼습니까? 인삼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세보원에서 인삼은 청월지력이 뛰어나고 하수원은 온보지력이 뛰어나다고 이재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삼양병은 열나는 병이고, 삼운병은 배가 찾아서 설사하는 병이에요. 배가 찾아서 설사하는 병에는 하수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삼운병에서도, 설사하는 병에서도 당연히 이중탕을 쓰는데, 그죠? 하수원을 쓰는데, 그때도 열이 나면서 또는 열이 나가지고 피부로 수분이 새면서 설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독삼
뭐죠? 독삼? 아니다. 독삼 아니다. 관계부자 이중탕증이에요. 관계부자 이중탕에는 인삼이 들어가요. 관계부자 이중탕은 설사도 하면서 피부로도 수분이 로스가 돼요. 그러니까 수분이 새 나가는 길이 두 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부로 수분이 새 나가고, 그거는 인삼으로 꺾고, 설사로 수분이 새 나가요. 설사라도. 그거는 설사를 막는 그 하수호 같은 거로 엄보해가지고 설사를 막았죠. 그러면 사문병을 설명을 드릴게요. 사문병을. 사문병이란 뭐냐? 사문병이란 배가 차져서 설사하는 병이 사문병이다. 그죠? 배가 차져서 설사하는 병이 사문병인데, 설사를 하면서 매일같이 밥을 잘 먹으면서 맨날 설사하는 사람들 봤죠? 설사 일주일 하면서 밥 21끼 계속 먹었잖아. 네. 일주일 설사하면서 21끼 먹었잖아. 네. 그게 퇴원병이야. 밥을 잘 먹으면서 설사 계속 하는 거, 퇴원병이야. 설사를 일주일 했는데 밥이 안 들어가. 한 이틀째까지는 밥을 먹었는데 3일째부터 밥이 안 들어가. 그때부터는 밥이 안 들어가면서, 밥이 안 넘어가면서 설사를 하는 걸 가지고 소원병이라 그래. 유식한 말로 구중불화. 퇴원병은 밥맛이 좋아. 그래, 구중화라 그래. 구중화. 밥맛이 정상. 퇴원병은 잘 무면서 설사하는 거. 소원병은 못 무면서 설사하는 거. 어떤 게 더 위험해? 소원병이 월등히 위험하죠. 먹지도 못하는데 계속 설사를 해제키니 위험하지. 곧 죽겠지. 그럼 고름병은 뭐냐? 고름병이라는 거는, 고름병은요, 중국의 상한론의 대가들도 각각 개념이 다 달라요. 고름병은 중국의 최고의 대가들, 상한론의 최고의 대가들도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고, 고름병의 실체는 모호해요, 사실은. 뭐라고 정의하기 어려운데, 이재막께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름병이라는 거는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배는 너무 차지고, 오히려 뱃속에 있어야 될 열이 머리로 가가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배는 차진 음양이 격리되어 버린 걸 고름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수유가 이거 고름 두통에 쓰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오수유가 그 기경이 간이잖아요. 간이고 고름 두통이고 정두통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수유가 배를 따뜻하게 하잖아요. 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두통도 낫게 하니까 고름병의 핵심은 뭐냐면 두통이 있냐 없냐예요. 어차피 밥 못 먹고 설사해요. 그러니까 곧 탈수로 곧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탈수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탈수는 내뿜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1년에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데서 전 세계적으로 그 전해질 보충제가 없고 링거액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애들이 1년에 한 200만 된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또 바로 그냥 기부를 했지 않겠어요? 유네스코에다가 다달이 그냥 자동이체 시켜 지금도 해요. 나는 그래, 나 조건이 뭐냐면 수액을 줄 것, 애들에게. 예? 애들에게, 설사하는 애들에게 수액 제제를 줄 것, 내 조건이야. 나는 이 수세보험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수액 제제만 이거 애들한테 이렇게 요즘 가루로 된 것도 나오죠. 물에 타가지고 뭐 소금 설탕 뭐 이래 해가 그거 그 물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태워가지고 마시게만 해도 사는데 그게 없어서 애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부를 하게 되더라고. 제가 기부도 좀 해요. 설사를 심하게 하면 전해질 부족으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사를 먹게 하는데 밥을 잘 먹으면서 설사하는 사람한테는 이중탕이나 백화수호 이중탕이나 백화수호 부자 이중탕을 써요. 백화호 이중탕 내지는 백화호 부자 이중탕이 퇴원병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퇴원병이란 말은 밥을 잘 먹으면서 설사하는 사람. 그러면 백화호 이중탕하고 백화호 부자 이중탕은 어떻게 다르냐?
설사를 심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면 백화호 이중탕이고, 설사를 심하게 해서 소변이 나갈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소변이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백화호 부자 이중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축소하는 약이에요. 물을 빼는 약이에요. 물을 빼는데 소변으로 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뭐냐면 뒤로 설사로 나가던 물을 소변으로 정상적인 길로 가도록 해주는 게 부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변이 적삽하고 소변이 안 나오면 무조건 부자를 씁니다. 그렇게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태음병은 뭐라 그랬죠? 밥은 잘 먹으면서 설사하는 경우. 밥은 잘 먹으면서 설사하는데 소변이 정상이면 뭐를 쓴다고요? 백화호 이중탕을 쓰죠? 밥은 잘 먹으면서 설사를 하는데 소변이 안 나와. 그러면 백화호 이중탕에다가 부자를 넣어요. 부자가 물을 빼는 약이에요. 축소하는 약이에요. 그럼 부자가 뜨거운 약인데 몸에 들어가서 진액을 더 말려버리지 않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때는 소변이 왜 안 나오냐 하면, 물은 먹어주면 충분하잖아요. 물은 이렇게 마셔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마셔줘도 소변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 물을 끓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을 끓여서 기화시켜서 우리 몸을 돌아서 정상적인 소변으로 나오게 하려면 부자로 가지고 양기를 줘야 돼요. 양열을 줘야 돼요. 양열을 줘야지 이 우리가 마신 물이 기화돼서 소변으로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론에서도 계지가 부자탕이나 감초 부자탕, 이거 전부 축소하고 물을 빼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진무탕이니 뭐 전부 물을 빼기 위한 건데, 습을 빼내고 물을 빼내는 겁니다. 감초를 먹으면 소변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얘기할게요. 태음병은 뭐라 그랬죠? 밥을 잘 먹으면서 설사하는 병. 밥을 잘 먹으면서 설사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소변이 정상인 경우와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소변이 정상이면 백화호 이중탕을 쓰면 되고, 소변이 안 나오면 백화호 부자 이중탕, 부자를 써서 소변이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해준다,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 하죠. 그 다음 이야기는 관계부자 이중탕인데요. 관계부자 이중탕은 소음병에 쓰는 거예요. 소음병이라는 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설사는 하는데 밥이 안 들어가. 그럼 얘는 곧 죽어, 냅두면. 그때는 밥을 먹게 해야 되고 설사도 먹게 해야 되겠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수분이 그죠? 수분이 설사로도 빠지고 피부로도 새는 거예요.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그 다음에 허열이 나는 거예요. 허열이. 나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으로 가지고 피부로 새는 열을 꺼줘야 되고, 그 하소로 가지고 설사를 먹게 하는 거예요. 하소로 가지고 온보시키는 거죠. 하소로 온보. 하소는 온보하고 인삼은 청열한다고 이재만께서 말씀했죠. 그래가지고 소음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분의 손상이, 수분의 로스가 두 개의 패스웨이로 손상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길로 로스되고 있는 거예요. 피부로 이렇게 땀으로 나가는 피부로 땀으로 수분이 손상되고 있고, 설사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사도 먹게 해야 되고 땀도 먹게 해야 돼요. 이때 쓰는 처방이 관계부자 이중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관계부자 이중탕은 소변이 정상이겠어요? 소변이 안 나가겠어요? 소변이 안 나가야죠. 안 나갈 때 쓰는 거죠. 소변이 정상이면 부자를 빼야죠. 그래가지고 뭐 수대본에 보면 그 6세 여아가 소변을 못 봐가지고 소변을 못 보고 설사를 계속 했는데, 첫날은 하루에 3번 먹이고 3돈씩 3번 먹이고, 그래 9돈 먹였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좋아져가지고 2돈으로 줄이고,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돈 아침 저녁으로 먹이고, 나중에는 1돈으로 썼다가 부자를 뺐다. 그 소변이 정상이 되니까 이제
소변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자량을 줄이고 소변이 완전히 정상이 되면 부자를 완전히 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어린이 뭐 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변 적삽이 심하면 심할수록 부자를 많이 쓰고, 소변 적삽이 좋아지면 부자량을 점점 줄이고, 소변이 완전히 정상이 되면 부자를 뺍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고련병에 해당하는 오수유 부자 이중탕은, 그죠? 두통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있어야 될 양열이 머리로 가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게 제일 큰 특징이고, 설사하고 밥 못 먹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전해질 부족으로 곧 죽어요. 치료 안 하면. 지금 같으면 바로 살아요. 링거를 꽂아보면, 링거에 맞아보면 바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수액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죽습니다. 냅두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울광병 얘기했죠. 울광병이 땀은 안 나고 뭐예요? 대변을 못 보는 병이죠. 울광병이 땀은 안 나고 대변을 못 보는 병인데, 울광병에서 그 땀이 안 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발한제를 썼겠죠. 열나고 외관병이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마황 같은 걸 썼을 거 아니에요? 마황 같은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부로는 땀이 나겠죠. 마황을 쓰면. 피부로는 망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울광에다가 울광인 사람한테 오치를 해가지고, 울광은 승기탕 같은 걸로 가지고 설사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발한제를 잘못 쓰는 바람에 땀이 안 나는 사람에게 강제로 발한시키는 바람에 땀이 나는데 나쁜 땀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땀이 나면서 대변은 대변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땀이 나버리니 몸에 수분이 모자라니까 대변은 더 건조해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피부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이때 뭘 쓰냐? 성냥이끼탕을 쓰는 거예요. 성냥이끼탕은 당연히 인삼 들어가죠. 열을 꺼가지고, 인삼으로 열을 꺼가지고 피부로 새는 수분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대변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리열을 꺼가지고. 요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소변이 정상이면 성냥이끼탕을 쓰고요. 요때도 소변이 안 나오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부로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 소변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성냥이끼 부자탕을 쓰는 거예요. 성냥이끼탕과 성냥이끼 부자탕은 소변이 정상이면 성냥이끼탕, 소변이 안 나오면 성냥이끼 부자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환기계지탕도 있었죠? 망향초증 있었잖아요? 환기계지탕도 이게 이제 좀 심해지면, 환기계지탕증도 심해지면 소변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기계지 부자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몸이 차면은 부자를 쓰고 몸이 뜨뜻하고 열나는 삼양병에는 부자를 안 쓸 것 같은데, 열이 나가지고 소변이 빠져나갔을 때도 부자를 썼고, 설사를 해가지고 수분이 빠져나가가지고 우리 몸이 상했을 때도 부자를 썼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열이 많아서 피부로 물이 새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는 그런 망향증에도 소변이 안 나올 때는 부자를 썼고, 삼양병에도 부자를 썼고, 사문병에도 백화오 이중탕에서 보다 더 진행돼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면 백화오 부자 이중탕을 썼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부자를 삼양병에도 쓰고 사문병에도 썼다. 그런데 조건은 뭐냐? 소변이 안 나올 때만 부자를 썼고 소변이 정상이면 부자를 뺐다 이 말이에요. 요걸로 소민편은 사실은 설명이 다 된 겁니다. 요거를 알고 수세보온을 보면요, 하루 저녁에 홀라당 다 읽을 수 있어요.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민 처방 중에 제가 사용하는 거는 곽형전기산하고 향사양이탕밖에 안 씁니다. 향사양이탕은 비염이나 기침에 많이 씁니다. 비염이나 기침에 향사양이탕과 천공소엽제각 한돈하면 소민의 비염에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향사양이탕은 절대로 위장약이 아닙니다.
향사양이탕은요, 인삼양이탕, 우리 동의보감이나 방해화폐에 나오는 인삼양이탕 있죠. 인삼양이탕이 외감약이죠. 인삼양이탕이 외감약인 거 양원장님 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상한 음증에 쓰는 거죠, 그게. 상한 음증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인데 열이 안 날 때 쓰는 거예요. 열이 안 나면서 으시시할 때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쨌든 향사양이탕도 상한 음증에 쓰는 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재마께서 살짝 남겨놨어요. 곽향정기 향사양이 화해지란 말이 나와요. 화해지. 화해지란 말은 외감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곽향정기 향사양이 화해지. 저는 거기서 무릎을 쳤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소민에게 소민 유장병에 향사양탕을 수백제를 썼어요. 못 써도 500제는 써봤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좋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치료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폐증도 안 나요. 향사양이탕 먹거나 물 먹거나 반응이 전혀 없어요. 안 먹거나 향사양이탕 먹거나 향사양이탕 안 먹거나 물 먹거나 똑같아. 진짜로. 나 이렇게 무반응인 약은 세상 천지에 차라리 부작용이라도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썼으면. 부작용조차 안 해. 끼꾸도 안 해요. 향사양이탕을 소음인 유장병에 절대로 쓰지 마세요. 12미 관중탕을 써야 됩니다. 소음인 유장병에는. 백하수호, 저하수호, 양강을 빼야 됩니다. 백하수호, 저하수호, 양강은 유절 선생님이 밝히기를 태양인 약제인 걸로 밝혔습니다. 제가 무수히 써봤는데 태양인 약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약은 향사양이탕. 향사양이탕은 비염, 천식, 기침에 씁니다. 향사양이탕과 천공소엽 지각. 그 다음에 곽향전기산 씁니다. 그 다음에 위장병에는 뭐를 쓰냐면 12미 관중탕을 씁니다. 백하수, 저하수를 빼고 양강을 빼고 가 인삼해서 씁니다. 인삼을 가하고 백하수, 저하수, 양강을 빼고 그러니까 12미 관중탕이 2개가 3개가 빠지고 1개가 더 들어가니까 신미가 돼버리네. 신미가. 이렇게 쓰면 소음인 유장병에 매우 잘 됐습니다. 속이 쓰리면요 개내금을 가하면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소음인 처방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상용으로 쓰는 처방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향사양이, 곽향전기, 12미 관중탕 이렇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독삼관계 이중탕 뭐 이런 뭐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름의 처방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는 독삼관계 이중탕 이런 거는 소음인의 인후통에 써요. 인후통에 쓰는데 인후통이 심할수록 인삼양을 많이 써야 돼요. 인삼이 청열약이니까. 인삼을 많이 쓸수록 인후통이 심한 경우라고 보면 돼요. 한 양도 쓰고 그래요. 5돈도 쓰고. 소음인의 인후통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청열약, 현삼이나 길경이나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안 들어요. 인삼으로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인삼도 많이 써야 돼. 대량으로 써야 돼. 대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음인의 인후통은 고치기가 어렵고 뱀 쓰는 게 나오죠. 뱀. 예. 뱀을 다려먹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소음인 편은 이렇게만 알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열 나는 병은 삼양병, 열 안 나고 배 아프고 설사 안 하고 배가 차져서 설사하는 병은 삼운병. 열 나는 병은 이제만은 2가지로 얘기했어요. 땀이 나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 경우, 그걸 망량이라고 했고, 망량병은 냅두면 수분이 로스돼서 죽는 병이다. 그때 소변이 안 나오면 부자를 썼다. 소변이 정상이면 황기계지탕을 쓸 것이고, 소변이 안 나오면 황기계지 부자탕을 쓰는 거예요. 황기계지 부자탕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광은 대변을 못 보면서 열이 나는 병인데, 울광은 땀이 안 난다. 그래서 땀을
강제로 나게 해가지고 오치했을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냥이끼탕증인데, 성냥이끼탕증에서 병이 깊어지면 소변이 안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피부로 수분이 빠져나갔으니까. 소변이 안 나올 때는 성냥이끼 부자탕을 썼다. 그래서 삼양병에도 부자를 쓰고 삼은병에도 부자를 쓴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5분만 쉬었다 하죠. 예.